따라잡기 정의경입니다. 한때 강남 집값을 넘보기도 했던 과천.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에 정부 청사 이전 악재까지 겹치며 집값이 하락했는데요. 최근 과천 주공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 주공단지 대부분은 지하철 4호선 라인을 따라 위치해 있는 데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아 향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주요 재건축 단지 소형 주택형을 중심으로는 투자 수요가 붙으면서 5천만 원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첫 분양에 나서는 주공 7-2단지 성적에 따라 과천 재건축 시장의 전망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노후 신도시인 과천이 분당, 판교에 버금가는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따라잡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따라잡기 1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번호 소개해 드릴게요. 02797-0300번, 797-0300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됐는데요. 오늘도 부동산 공부 재밌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전화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고민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오늘 이슈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지금 이제 그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네. 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이제 전세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PPT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가 전월세 상한제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상승폭을 일정 수준을 정해놓겠다. 그 지역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정해놓겠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미 제도가 있는 거라서 그걸 한번 유용하게 써보겠다라는 내용이고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2년까지는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게 1년 계약을 해도 2년을 주장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2년을 더 늘리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장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가 기출을 한번 쳐다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에 한 2만 세대 이주를 하면서 전세가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매가를 뛰어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깐적인 증상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곳들이 있어요. 수요자가 계속 몰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시적 증상이 아닌 계속 일어날 곳과 그러지 않은 곳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상승폭을 할 것이냐. 시대적 요청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집주인들이 계약 시점에서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올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제도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되고 이 바뀐 제도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투자가 잠깐 주춤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는 곳들을 주목해 볼 만한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이슈로 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셨고요. 그리고 그 찬반 입장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연결된 고민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저기 미사 신도시에 네,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 뭐 입주가 7월에서 뭐 9월 입주가 시작된다 그러는데 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도봉구 창동의 쌍용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아파트를 저희가 팔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세를 내주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세를 내고 가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두 군데 어떻게 하나는 정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고민이 많이 돼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창동 쌍용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몇 평에서 지금 거주하고 아, 계세요? 예전에 구표현으로 33평이요. 33평이고요. 그리고 네네. 7월 입주 예정인 지금 미사지구 음. 아파트는 지금 어느 아파트인가요? 네, 더 포스코샵이고요. 더 포스코샵이요. 네, 리버폴에. 예. 네, 이거는 거기 몇 평이? 39평이에요. 39평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아파트를 한번 어떻게 향후 전망을 저희가 한번 보고요. 네. 어디가 한번 거주 가치가 높은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파트 분양을, 미사지구를 받으셨어요. 그죠? 네, 요게 네. 언제 받으신 거예요? 작년 2014년도죠. 2014년도. 분위기 좋을 때. 지금 상당히 좋은데 아무도 네. 미사지구를 투자 안 할 때. 그죠? 예,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때 네. 이제 미사지구가 처음 튀어나왔을 때 우리가 투자를 가서 입주권을 분명 분양권을 받아라라고 했었었는데 그때 받으신 분들이 가격대가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창동 아파트랑 비교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도 보면서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지금 창동에 있는 주택이 한 개이십니까? 아, 네. 1가구 1주택인 거죠? 그죠? 네? 1가구 1주택. 네, 지금 현재는 네. 일가구 1주택이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선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분양권 받으신 거, 그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분양권 받으신 걸 체크를 한번 해보고 들어갈 건데, 2014년도에 얼마에 받으셨죠? 38평형을 평당? 성당은 1,300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뭐 1,500대, 뭐 1,600대, 네네. 1,700대까지도 상승이 네.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미사가 네. 워낙 위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도 가격이 많이 조금 오를 공산이 좀 있고 지금 현재도 많이 올랐죠. 그죠? 네, 네네. 지금 이제 이때 받으신 분들이 1억에서 2억 이상 지금 차익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분양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좋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예를 네네.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창동 아파트가 좋다 그러면은 분양권을 팔아야 되는데 네네. 분양권 자체는 비과세가 없어요. 세금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일시적 이주택인데 먼저 주택을 팔아야만이 네네. 비과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시청자분은 사실은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세금으로 따지자면. 왜냐하면 지금 미사지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차익도 많이 났기 때문에 얘를 세금을 어떻게 터느냐를 어떻게 하면 절세하느냐를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동 주택이 좋으면 얘를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으셔야 되는 상황인 게 얘를 팔고 다시 사더라도 얘를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미사지구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주하고 나서 준공되고 등기치고 입주하잖아요. 요때부터 네. 주택으로 봐요. 이때부터. 그러면 네. 주택은 일시적 이주택은 3년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도봉구하고 3년 안에만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일시적 이주택으로 얘는 그런 이제 비과세를 받겠죠. 그리고 네. 뭐죠? 들어가서 2년을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2년은 보유를 해야 된다.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미사지구를 좋든 나쁘든 매매하거나 이런 거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네네. 입주가 언제죠? 7월, 올해 2016년 7월 말에서. 7월 달. 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색깔로 봤을 때 지금 창동 자체는 이슈라고 해봤자 위치가 그렇게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그런데 네. 여기 자체로서는 또 살기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창동 차량기지에 대한 어떤 그런 네. 혜택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네. 당장에 파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현재 2년을 세를 내시고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2년 세를 그러니까 전세를 더 놓을까? 이제 그게 네네. 관점인 거예요, 그죠? 둘 중에 네네네. 비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죠.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미사지구가 좋죠. 상권이 네. 요렇게 네네. 오시게 되면은 미사지구에서 바로 강남까지 20분이면 네네. 가잖아요. 명당자리에다가 네. 전철역도 연결이 돼 있고 상당히 네. 축하드리고 아주 잘 하신 거고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창동에 있는 주택을 이제 그럼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가져갈 것이냐를 이제 좁혀간 네네. 거예요. 그러면 네네. 창동에 있는 주택이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저기 제일 뭐 로얄동에 로얄층이라고 그래서요. 여기가 이제 뭐 4억 5천에서 8천 사이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그거 지금 아까 그거 이슈 뭐 저거 창동 화제 차량이지. 있었군요. 네네네. 그거가 이제 내년 로봇박물관 뭐 들어오고 이러면은 4억 5천인데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저희가 고수하고 있어요. 이용자는 있으세요? 없어요. 없고. 자, 지금은요. 어차피 지금 7월 달이면은 입주해야 되죠? 네네. 네, 7월에서 그러면 9월까지 네. 네, 7월에서 9월까지. 네. 되도록이면은 9월경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아직 이주하지 않은 강남의 12,300세대가 이주를 해요. 작년에 우리가 많은 이주 세대가 있을 줄 알았지만 2만 세대 중에 8,700가구가 이주했습니다. 지난 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8,700가구가 이주를 하면서 저 파주까지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00세대가 움직일 때 창동이 또 흔들리겠죠. 투자까지 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누군가 삽니다. 그리고 네. 일시적 이주택이니까 지금 당장 파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들어가면서 주택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라 분양권 바로 파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세금을 네. 다 내셔야 되니까 1년 미만은 50%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입주를 하시는 걸로 여기를 전세를 하시더라도 어쨌든 입주를 하시면서 얘는 4억 5천으로 뛸 수 있는 게 한정은 돼 있어요. 얘 자체로 보자면. 왜냐면 주변에 지금 현재 신축이 아이파크가 제일 1등인 거 아시죠? 주변에. 네. 북한산 그게 아이파크. 예, 4억 7천에서 8천 가요. 얘랑 별 차이 없죠? 네네. 아이파크보다 더 올라갈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1등이 따로 있으니까 창동이 나쁜 게 아니라 더 1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5억대까지 가도 조금 따라는 가겠는데 2년, 3년, 4년 동안 예를 들자면은 이거 하는 동안에 2년 동안 얘한테 투자해 놓을 바에는 그 자금 가지고 여기 입주하고 중심부에다가 다른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얘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오른다. 얘가 한 1년 동안 5천만 원 오른다. 그렇지만 4억 5천 가지고 실질적으로 2년 지나면요. 2, 4, 8, 8천. 1억에서 2억도 벌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쯤에서 투자를 했을 때 얘가 올라간다. 이만큼 올라간다 하니까 냅두는데 다른 건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타기 했을 때 이만큼 더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놔두기는 좀 아까운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어디 쪽에? 중심부로 들어오시는 게 좋고요. 입주하는 주택은 정리가 되셨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들어가는 돈을 여기에서 잘 이용해가지고 글로 들어가시면서 작은 돈을 짜투리 금액을 지금 이제 본인은 9월 달에 이주 나가고 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9월 달 전에 투자 부분은 따로 한번 방송이라서 많은 시간이 안 되니까 한번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중심부에 작은 투자로 나눠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하고요. 네네. 얘가 2, 3천 오를 때 대신에 사고 팔고 타이밍을 얘는 나중에 팔고 사는 건 먼저 사는 거예요. 네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세금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한번 상담을 해주셨어요. 창동 아파트를 한번 매도를 하고 다른 투자처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저 마포구에 있는 마포구 아현동이고요. 예.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네. 34평형이고요. 예. 앞으로 향후 전망하고 네. 혹시 뭐 전망에 따라서 매도해야 되는 매도 전략 같은 게 궁금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아현동 레미안 프루지오라고 하셨는데요. 34평이요. 혹시 네. 거주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뭐 임대를 주고 계세요? 아니요, 전세 주고 있습니다. 전세요? 전세는 얼마에 놓고 계세요? 그 입주 때 전세가 무지하게 싸요. 한 예. 4억 3천에 있는데 현재는 한 6억 8천, 9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세가. 그렇다면 이 전세 만기는 언제세요? 11월 22일 정도요. 아, 11월 달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향후 전망 알아보고 매도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마포 레미안 분양 받으셨나 봐요. 아, 원래 원 조합원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돈 많이 버셨겠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마포 프루지오 상당히 인기 많죠. 길 건너 예. 공독 자이하고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독 공독 자이 아파트라 그래서 지금 현재 1등이고 길 건너 레미안 있죠. 여기 이제 네. 주변의 아파트들을 비교를 하자면 얘보다도 짧은 것들이, 그러니까 연식이 얘는 이제 뭐 2015년, 16년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14년 이렇게 신축인데 한 몇 년 차이 나는 것들 있잖아요. 2005년도 이런 거랑 가격 차이가 막 2억 차이도 나는데 유일하게 네. 공독자이와 라포레미안이 편의시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8억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를 네. 새로 나셔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딱 짜투리 투자에 대한 부분은 살펴보셔야 되고 원조합원이시기 때문에 세금 부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거 주택이랑 다른 주택도 하나 있으세요? 하나만 있으세요? 아니요, 두 개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비과세 부분도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사실은 세테크를 하나 놓치셨어요. 사업시행인가 나고 나서 주택을 하나 사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있거든요. 1년만 거주해도. 그래서 그게 좀 네. 아쉬움이 있네요. 하지만 어쨌든 아주 좋은 건데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놔둬도 되겠다. 전세금도 네. 올라갔으니까 다시 더 받을 것이며 또한 9억대, 8억대지만 올해 말에 12,700세대가 움직이면서 또 한 번 튀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말 넘어서 딱 좋아요. 11월 달이니까. 그때 한참 다 이주하니까 한 번 또 이렇게 1등 아파트들이 또 붐이 쭉 일어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전세를 먼저 주고 그렇죠. 네, 나중에 전세 주셔도 생각하란 말씀이시죠? 네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네. 네. 혹시 11월 달 죄송한데 돼가지고 실입주자한테 꼭 거래를 해가지고 세택을 한번 받으실 거면요. 오래된 원조합원이기 때문에 세택을 한번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차피 9억까지잖아요. 예, 9억 넘어가더라도요. 9억까지라고 하더라도 1주택이기 때문에 한 10억, 12억, 15억 되더라도 세금이 얼마 많이 나오지 않아요. 9억까지만 해서 뭐 그 세금 다 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그렇죠, 많이 예. 나오지 않아서 9억 넘어가면 좋은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11월까지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그때 네. 가서 기출을 결정하셔도 돼요. 본인의 개인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예. 아예 급한 건 없는데 일단 네. 전망이 좋은 아파트란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요. 이미 좋았죠. 1등인데. 예. 이미 한 반영을 4, 받고 5년 있는데. 동안 네. 한 그 4, 5년 정도까지 동안은 계속 보유해도 1등이에요. 됩니까? 1등. 계속 1등이에요. 1등. 기준이 계속이요? 어디신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돈이 더 올라갈 것이냐, 살기 좋을 것이냐 달라요. 살기도 좋고 돈이 그렇게 팍 많이 튀진 않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5년 지나고 나서 다 재입주할 때는 다시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그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11월 달 가셔가지고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전망 밝은 아파트라고 알고 기분 좋게 알고 네네. 있겠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마포구 아현동 프루지오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요. 올해 말에 또 한 번 가격 상승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30대 후반의 4인 가정인데요. 예. 5년 전에 저희가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이제 올라왔는데 네. 전세를 살다가 지금 작년에 집을 한 채 샀습니다. 네. 근데 다시 지방으로 다시 발령이 나서 예.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집을 사놓은 거를 팔고 내려가야 될지 아니면 임대를 놓고 가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아, 네. 지금 매도 여부를 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집을 네. 어디에 보유하고 계세요? 저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 서구. 산들마을 3단지라고 있습니다.
산대마을 3단지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매도 여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평이 몇 평이세요? 42평입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큰 평수인데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제 지방으로 다시 발령이 나셨는데 일산 같은 경우는 거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3호선 라인이 상당히 1등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 예. 우리가 2등 지역에 현재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은. 그러면 맞습니다. 1등 지역이 가격이 오를 때 2등 지역은 오를까 말까 하고 있고 1등 지역이 가격이 빠질 때 얘는 쭉 빠져버려요, 지금. 그러면 예. 지방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지방으로 이사를 가실 때 지금 수요자가 과연 매수자가 있습니까? 매수자 지금 집을 살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아직까지는 지금 부동산에 내놓진 않았고요. 예, 어떻게 될지 의견을 지금 좀 사실은 여쭤보려고. 많이 없을 거예요. 내놔도 안 사갈 거예요. 사실은 수요자가 그렇습니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뭐 살기는 뭐 좋은데 여기가 상당히 교육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3호선 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게 일산들이 일쪽이 1등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는 물건을 팔려면 올해 말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으로 가시면 일시적 3주택 이거 사신 지 몇 년 되셨죠? 작년 12월에 샀습니다. 15년 12월. 어차피 금액이 지금 튀겨진 부분이 있어요. 조금 올라서.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그래, 그러면은 그냥 매도하시는데 문제 없으니까 이것은 매도하시고 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지방에 가시더라도 사지 말고 전세로 투자는 서울에다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얘는 요번에 수요자가 그러면- 있으면 매도하시고요. 네. 예. 결론 드리면 수요자가 있으면 바로 매도하시고 지방에는 사지 마시고 지방은 전세로 살고 투자는 서울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중심부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네. 있으신가요? 저희 지금 사는 집이 한 5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서는 계속 집을 매도를 하라고 계속 문의가 와서 네. 지금 뭐 팔아야 되는지 조금 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네, 지금 어느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성북구 기름 뉴타운이요. 기름 뉴타운의 어느 아파트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삼성내면 8단지요. 삼성 레미안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매도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그 기름 뉴타운이죠? 네. 지금 그쪽에서 1등인 거 알고 계시죠? 본인- 그거는 몰라요.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우리 네. 시청자분의 물건을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자, 네.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은 이렇게 기름 8단지 이렇게 레미안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중에서도 2010년도에 지어진 거라서 네. 1등 아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1등 네. 아파트 중에 하나. 그래서 뭐냐면 현실적으로 1등 아파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매도하지 않으셔도 된다. 항상 1등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팔지 마시고 굳이 파셔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시면 올해 말에 매도하시는 네.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본인이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 거는 지금 사시는 거예요. 지금 사시고 얘는 올해 말에 그러니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재테크를. 그래서 지금 네. 매도하지 않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도 한 몇 년 더 놔둬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내년이면 내년 초요? 네. 내년 초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다 이주 세대가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갑자기 잠깐 올랐었죠. 그게 네. 8천 가구가 움직이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근데 12,000 네. 가구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때 되면 조금 더 가격이 오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거를 나중에 매도한다 생각을 하고 살려고 하면 지금쯤 사는 게 나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지금 네. 사는 건 지금 사셔도 괜찮습니다. 매수 세례가 없기 때문에 네. 저렴하게 좀 사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관계상 방송 중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내 집 마련과 수익형 부동산 챙기기입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수요일과 토요일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장소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해 주신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세미나요? 네.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지역 설명도 해드리고 실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떤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사야 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세미나 한번 꼭 들리셔서 좋은 정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미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은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상담 나눠봤는데요. 저희 상담 내용과 투자 정보는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진 않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매물 정보로 돌아올게요.